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0만원 선을 내주고 결국 28만 6천원으로 장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31만 4,500원으로 마감한 자리에서 하루 만에 다시 9% 넘게 밀린 흐름입니다. 며칠 전까지 시청자분들이 하시던 질문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더 갈까? 였습니다. 그 질문이 이틀 사이에 어디까지 빠지는 걸까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급락은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터진 일이 아닙니다. 간밤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이 통째로 흔들렸고 그 진앙에 AI 투자가 고점 아니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6.27% 빠졌고 메모리 대장주 마이크론은 10% 넘게 내렸습니다. 그 원인은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자신들이 지어둔 AI 데이터 센터에 남는 서버 용량을 외부에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빅테크가 벌써 AI 설비를 다 못 쓰고 있다 라는 공급 과잉 신호로 읽히면서 그 여파가 반도체 전체로 번졌습니다.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봄 저점에서 몇 배를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 되돌림이 시작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 시키는 조정인지 고점 확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기준으로 그 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급락의 방아쇠가 삼성전자 자체 문제인지 아니면 AI 업종 전체의 공포가 옮겨붙은 것인지. 둘째, 이 논쟁의 판정은 결국 7월 실적에서 갈리는데 그 시험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셋째, 주가가 공포에 밀리는 동안 회사가 실제로 어디에 돈을 걸고 있는지입니다. 먼저 시장 전체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7,648로 마감했습니다. 바로 어제 종가가 8,303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6월 30일에는 8,476으로 사흘 사이에 지수 한 단계가 통째로 빠진 흐름입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건 국내 재료가 아니라 간밤 미국 증시였습니다. 다우와 S&P 500, 나스닥은 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 유독 반도체만 무너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27% 하락, 마이크론 10.48% 하락, 여기에 AMD와 인텔, 반도체 장비 업체들까지 7%에서 9%대 낙폭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지수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만 골라 맞았다는 점, 이게 오늘 시장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타의 유주 서버 임대 검토 소식이 그동안 반도체를 밀어올리던 전제를 흔든 겁니다. 지난 2년간 반도체가 달릴 수 있었던 힘은 AI 투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빅테크가 이미 지어둔 설비를 빌려줄 생각을 한다면 투자를 더 늘리기보다 있는 걸 아껴 쓰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걸 피크아웃, 즉 정점 통과 우려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부담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 높이에서 버티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살 때 환차손 부담이 커집니다. 반도체 경계감과 원화 약세가 같은 시점에 겹치면서 외국인이 대형주부터 던지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최근 10거래일 내내 삼성전자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은 6월 18일 47.62%에서 7월 1일 46.88%로 내려왔고 특히 6월 29일 하루에만 약 1190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급락은 삼성전자의 새로 생긴 악재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발 AI 과잉 투자 공포, 1550원대에서 버티는 환율, 몇 주째 이어진 외국인 매도, 이 세 가지가 겹친 자리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이 삼성전자 자체에는 어떤 의미인지로 좁혀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사실 하나의 전환으로 요약됩니다. AI 스토리 장세에서 AI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년간은 AI라는 이름표만 붙으면 실적과 상관없이 함께 올랐습니다. 이제 시장이 던지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꿈이 아니라 숫자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실제로 버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갈라보겠다는 국면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유독 크게 빠진 것도 이 맥락입니다. 가장 높이, 가장 빨리 오른 자리부터 검증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은 업황이 실제로 꺾였다기보다 곧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먼저 반영된 성격이 강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실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후자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심리를 가르는 시험대가 바로 7월에 몰려 있습니다. 먼저 6월 25일 새벽 나온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의 회계연도는 우리 기업과 달라 이번이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인데 메모리 업종에서 가장 먼저 성적표를 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행지표로 읽힙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지나간 분기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실적을 회사가 직접 제시하는 가이던스, 그리고 물건을 팔아남기는 비율인 총 마진입니다. 시장은 마이크론의 총 마진이 80% 선을 지키는지를 메모리 가격이 여전히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지난 3월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뒤 주가가 크게 빠졌고 삼성전자도 함께 밀렸습니다. 선반영 뒤에 나오는 실망 매물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경계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관문은 7월 둘째 주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이때 나옵니다. 주의할 대목은 단기 숫자만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과급 같은 일회성 비용이 한 분기에 반영되면 표면 이익이 눌려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작 주가의 방향을 가르는 건 2분기 숫자 자체가 아니라 HBM을 얼마나 더 공급하고 그 수익성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 AI 사이클이 얼마나 길게 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좋다 나쁘다로 단정할 종목이 아닙니다. 오늘의 공포가 7월 실적과 가이던스에서 사실로 확인되는지 심리로 끝나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전문가가 같은 급락을 두고도 삼성전자를 가장 늦게 흔들리는 쪽으로 볼까요? 두 가지 근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경쟁 구도입니다. HBM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먼저 신뢰를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다만 지금 빅테크가 안고 있는 더 큰 고민은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이 대만 TSMC 한 곳에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한 곳에 100% 의존하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터지면 AI 사업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빅테크는 공급처를 나눌 후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1위 역량을 기본으로 깔고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까지 한 회사 안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선 삼성전자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이걸 원스톱 턴키라고 부르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재료 준비부터 마무리 포장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하반기부터 HBM 42단과 16단 제품의 성능이 시장에서 실제로 검증되기 시작하면 이 원스톱 구조가 숫자로 확인되는 국면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근거는 회사의 행동입니다. 주가가 공포에 밀리는 동안 삼성은 오히려 역대급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2,655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이 가운데 압도적인 몫이 반도체로 갑니다. 평택과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에만 2,000조 원이 넘게 배정됐고 여기에 광주의 반도체 공장, 천안 온양의 HBM 라인, 그리고 로봇과 배터리, AI 데이터 센터까지 함께 담겼습니다. 방향을 읽어야 할 대목은 이겁니다. 반도체 고점 우려가 시장을 흔드는 바로 그 순간에 정작 회사는 반도체에 가장 큰 돈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앞이 어둡다고 봤다면 설비를 늘리기보다 몸을 사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판돈을 키웠다는 건 적어도 회사 스스로는 이 사이클을 이제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짚을 부분도 있습니다. 이 투자는 당장 주가를 밀어올리는 재료가 아닙니다. 공장을 짓는 초기에는 비용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와 열매를 따는 시기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갇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안에는 한국 반도체와 수출, 환율, 외국인 자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판 것도 삼성만 싫어서가 아니라 환율과 미국 반도체를 보고 한국 대형주 전체에서 발을 뺀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도 삼성이 올랐냐가 아니라 외국인 돈이 다시 붙고 그게 며칠 이어지느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린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화면에 문자 보내드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곧 급등할 종목들의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를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오직 이 문자 한 통만으로 4일 만에 90%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즐기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0만원이 무너진 오늘, 이게 고점의 신호인지 아닌지였습니다. 오늘 확인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급락의 방아쇠는 삼성전자 자체가 아니라 메타발 AI 과잉 투자 공포였고, 거기에 1550원대 환율과 외국인 매도가 겹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가 사실인지 심리인지는 7월 실적에서 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봅니다. 하나, 7월 둘째 주 삼성전자 2분기 실적과 그에 앞선 마이크론 가이던스, 총 마진이 메모리 가격의 지속성을 확인해 주는지. 둘, 메타의 서버 임대 같은 신호가 실제 빅테크의 AI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한 번의 소문으로 끝나는지. 셋, 외국인 보유율이 46%대에서 멈추는지 그리고 환율이 1550원 위로 더 올라서는지. 물론 확인해야 할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환율과 외국인 수급은 아직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급락폭 자체에 놀라기보다 그 뒤에 확인될 이 신호들을 차분히 따라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